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자체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것이고 중점적인 사업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경상북도의 한 해 도정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매번 이슈 토크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다가 이렇게 경북도청에서 진행하려니 좀 새로운데요. 예, 먼저 2020년 경자년 이슈 토크 시청하시는 시청자와 경북 도민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시도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한 해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살기 어렵다, 이런 해는 처음 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매우 안타까웠고,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만은 안타까움이 많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선에 우리 경상북도에는 바닷길이 열립니다. 포항 영일만 하항이 완공되어서 바닷길이 열리고, 또 대구공항을 통합신공항으로 이전하는 이전지가 결정되어서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 50주년, 6.25 70주년, 전국체전 100일의 전국체전이 우리 구미에서 개최됩니다.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금년 한 해에 정말 힘을 갖고 출발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예. 경자년 새해 키워드를 변화로 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들어오다가 잠시 봤습니다만 본관 앞에 공룡 조각상을 세워 놓으셨죠? 예,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공룡 조각상을 작년 말에 세웠는데요. 작년도에 제가 CES를 다녀와서 네. 그 미국에 잘 나가는 구글을 갔었습니다. 네. 구글 회사를 갔더니 구글이 총체적으로 다 합치면 우리나라 총 그 주식 시장과 똑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미국 한 개 회사 같다 이 네. 말입니다. 그런 큰 회사도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공룡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하는 형태를 다 버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에 맞는 그런 도청의 업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갖기 위해서 공룡을 갖다 놨습니다. 예. 네. 사실 지사님을 떠올리면 항상 점퍼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계시는 모습이 예, 떠올리거든요. 예, 오늘은 예. 굉장히 멋있게 예. 하고 나오셨지만 운동화 도지사로 불리게 된 사연과 또 그간의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도 제가 이 점퍼입니다. 점퍼에 네. 그 단지 넥타이를 하나 맸을 네. 뿐인데 운동화 신고 그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상북도 갈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구두 신고 양복 차려입고 다닐 여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격식을 바꿔야지 변한다. 네. 형식을 바꾸지 않으면 내면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바꿔야 된다. 이래서 제가 운동화 신고 점퍼 입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으로 사실 1년 7개월 열심히 뛰었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다니는 길이 한 달에 10,000km. 네. 승용차를 한 달에 10,000km면은 택시 기사들이 한 5,000km 한 달에 네. 다니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2배를 뛰었습니다. 저는. 뛸 뿐만 아니고 서울 국회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중앙부처에 한 해 동안 36번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은 중앙 예산을 좀 더 받고 사업을 따고 무딘 애를 썼다. 그렇게 해서 모습을 항상 운동화 신고 점퍼 입고 뛰어다닌다. 네. 뭐 저는 형식이 바뀌지 않으면 내면이 바뀌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동안 많은 성과를 낸 만큼 올해는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올해 계획한 많은 사업 중에서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역점 안 두는 사업이 없겠습니다만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경상북도의 청년 일자리입니다. 작년에는 성과 중에 뭐 법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법을 2개나 통과시켰거든요. 네. 신라환경법, 포항지진특별법. 한 지역을 위해서 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제가 국회의원 10년 하면서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했다 생각하고, 그리고 포항 구미가
어려워서 우리 경북이 총체적으로 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특구를 관광 특구, 그 다음에 배터리 에너지 특구, 그 다음에 R&D 특구 3개를 만들었어요. 네. 그 구미도 스마트 산단, 또 5G, 이런 홀로그램, 이 4차 산업혁명 많은 또 구미형 일자리, LG화학에서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했지만 그래도 작년들에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장 큰 사업이 뭐냐? 한자로 이야기하라 하면은 청년 일자리다. 네.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올 작년에도 한 14,000명이 청년이 줄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11,000명이 줄었는데 청년만 14,000명이 줄었으니까 네. 얼마나 큰 포지션입니까? 그래서 이런 청년 일자리 만드는 일,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청년 일자리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중요한 것은 대구 공항을 통합신공항 이전 네. 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진행시키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구 경북이 어렵기 때문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 네. 이걸 제가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차츰차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 선정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제 시도민들의 관심은 당장 무엇부터 달라지는지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추진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이전 부지가 결정이 되었는데 대성적인 차원에서 잘 수용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항이 이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우선에 공항을 옮기는 지역에 한 10조 원의 투자가 일어납니다. 공항 이전하는 데만 10조 원입니다. 그리고 공항을 통해서 SOC, 그래 철도도 연결하고 고속도로 연결하고 대구에서 나오는 전철도 연결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수십조가 듭니다. 네. 또한 대구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전 부지 210만 평, 여기서 새로운 도시를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도시를 만듭니다. 네. 정말 스마트 시티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만. 지금 우리 머릿속에 여의도가 생각날 겁니다. 여의도는 80만 평인데 여의도 공항을 이전하고 여의도가 지금 오늘의 여의도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부산에 수영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전하고 수영 그 자리에 비행장 자리에 센텀시티라고 만들었는데 일본 사람들도 와서 깜짝 놀랍니다. 이게 한국의 부산이 맞느냐. 그거는 36만 평입니다. 그거의 6배고 그리고 여의도의 2배 반. 이런 큰 도시를 그보다 훨씬 나은 새로운 도시, 스마트 시티 이를 만들기 때문에 대구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리라 그런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치열한 유치전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신공항 이전을 놓친 지역은 실망감이 클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지원도 있을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 지역이 공동 발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유치가 안 되었는 건 아니지만은 유치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류 거점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해서 양 지역이 공동 발전하고 경상북도가 발전하고 대구가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다른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도 좀 서운한 지역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20년 또 다른 화두는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처음으로 행정통합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뛰고 또 뛰고 노력해도 인구가 줄어듭니다. 네. 작년도에 대구는 2만 3천 명, 경상북도는 11,000명이 줄었습니다. 그 앞으로는 더 기하급수로도 줄어들리라 생각합니다. 왜? 대구가 자연 감소, 그렇게 태어나는 아기가 돌아가시는 사람보다 더 적습니다. 작년도부터. 경상북도는 2016년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해마다 한 7, 8천 명의 차이가 납니다. 대구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차이가 날 거고. 네. 거기다가
대한민국 인구가 계속 불어나다가 이제 인구 불어나는 게 정점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가 지방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네. 심지어 경상북도는 23개 시군 중에 19개가 30년 내에 소멸한다. 소멸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공동으로 몰락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구, 경북을 합치면 500만 도시가 됩니다. 500만 도시가 되는 대구, 경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다. 네. 그다가 우리가 바다길도 있고 항만도 있고 공항도 멋지게 만들고 500만 도시가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그러고 뉴질랜드는 480만입니다. 이런 나라들과 어깨를 겨눌 수 있고 또 땅 넓이로 따져도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쿠웨이트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지만 우리보다 땅이 적습니다. 땅 넓이도 경쟁해 볼 만하고 잘 사는 나라와 대구, 경북만 해도 세계적인 경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서울, 경기 다음에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내 경쟁력도 강화되고 그 외에 이제 걱정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상북도를 안동 예천으로 옮긴 지가 3년 조금 지났는데 또 옮기느냐 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합쳐도 경상북도 도청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도청이 꼭 큰 도시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주가 있으면은 주의 도시는 있는데 10만, 20만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하고 대구 합쳐도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되면은 도청은 현재 그대로 두고 500만을 관할하는 도청이 됩니다. 네. 그 오히려 현재보다 훨씬 규모가 커지고 우리 안동, 예천 북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걱정 전혀 안 해도 되고 오히려 더 커진다. 네. 그러면 대구는 어떻게 되느냐? 대구는 지정시로 하든지 특례시로 해서 현재 광역시에 준하도록 같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법에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는 대구대로 현재대로 운영이 되고 경상북도는 또 더 큰 도청이 되고 네.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선거만 대구시장, 경북지사 뽑던 것을 합쳐서 한 사람 뽑습니다. 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제가 이런 안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국회의원들 공약을 내세워서 금년 내에 법안을 만드는 게 가장 목표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법안을 만들어서 2022년도에는 통합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행정 통합을 이룰 구체적인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행정 통합을 이루어가려면 우선에 연구가 많이 돼야 됩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뿐만 아니고 서울 경기에 있는 분들 학자들도 와서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방안이 우리한테 유리하겠느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단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것들 연구를 해가지고 네. 그 연구가 되면은 도민들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됩니다. 그 절차는 경북도 의회, 대구시 의회에서 추인을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이걸 의견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중간에 시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도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각종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학교 총장이라든지 시민 단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상공인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있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고 네. 많은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하고 또 제주 특별자치도를 만들었고 또 프랑스에도 31개나 되는 자치주를 13개로 줄였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일본에서도 오사카를 중심으로 이런 통합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도 있고 외국 사례도 많이 검토를 하고 그래서 대구 시민, 경북도민이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누구나 이걸 봤을 때 내가 손해본다, 덕보는 게 없다 이러면은 추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들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대구 경북 관광의 해입니다. 예. 어디는 1,000만을 목표로 한다, 예. 1만을 목표로 한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북도는 관광의 유치 계획 어떻게 세우셨나요? 대구 경북 관광의 해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 국내 관광객은 4천만, 네. 해외 관광객은 200만. 뭐 해외 관광객은 작년에 대구 경북 합쳐서 한 80만 조금 넘었습니다. 한 네. 90만이 좀 안 되는데 그걸 한 2배 이상 해서 200만. 국내 관광객은 작년에 뭐 이 통계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내는 통계는 한 3,500만 되는데 4천만 한 500만 이상 올 수 있도록 더 늘려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관광객이 1,000명 올 때마다 일자리가 하나 늘어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은 젊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우선에 뭐 중앙 언론이라든지 우리 지역 언론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언론에다 홍보를 했습니다. 만원으로 대구 경북 가보자. 대구 경북 가봤나? 대구 경북 가보자. 이런 슬로건으로 가봤니 대구 경북 가보자 대구 경북. 네. 이 슬로건을 걸고 만원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제일 첫 출발할 때 서울 강남역에 가서 7시 출발하는 버스 6대 한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 홍보하니까 서로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케이스는 뭐 성공을 했고 네. 그래서 이는 홍보가 많이 되면은 대구 경북이 어디보다도 문화재가 많고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습니다. 우선에 강과 산과 바다가 이렇게 잘 어우러진 데가 없고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도 우리가 제일 많고 또 먹거리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찾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하고 또 수용 태세 식당에 가면은 과거에는 이제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먹는데 요새 젊은 분들이 별로 좋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입식으로 식당을 거의 바꾸는 일을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앞장서서 시군과 함께 지금 추진을 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수용 태세 또 식당 그 주방도 깨끗이 하고 화장실도 깨끗이 하고 또 친절 교육 TK 대구 경북 사람들 좀 무뚝뚝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친절한 이런 수용 태세도 잘 가꾸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청년 일자리 창출도 경북도의 과제라고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일자리 창출과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을 위해서 힘쓰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우리가 꼭 해내야 될 문제가 청년 일자리고 네. 청년들이 오면은 그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은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는 이 뭐 가장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제 사라지는 농촌이 아니고 살아나는 농촌을 만들자. 네. 그래서 의성 안개에 시범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선 청년들이 와서 일할 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팜 청년들이 지금 작년들에 한 70명 들어왔고요. 금년에도 한 5, 60명 또 청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다른 일들 이 청년들이 오면은 꼭 스마트팜 아니고 문화적인 일이라든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카페라든지 이런 일들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선에 이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젊은이 취향에 맞게 집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리모델링도 하고 헌집을 리모델링도 하지만은 스틸 하우스라든지 쉐어 하우스 서로 나누어 쓸 수 있는 집들 이런 집들을 만들어서 청년이 더 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청년들이 왔을 때 문화공간 뭐가 있느냐. 이 문화공간도 이제 극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어린애가 나왔을 때 산부인과 또 치료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또 복합적으로 만들고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 85%가 도시 사람입니다. 네. 도시 형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농촌을 도시화한다. 이것이 시범마을이다. 흩어져 있는 집들을 집단화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의성 안개를 시범마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많이 없지만 네. 올해가 지나고 나면은 눈에 좀 보이도록 결과가 나올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최근 포항 배터리 규제 자유특구 지역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GS건설과 투자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배터리 규제 자유특구가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덧붙여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특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가 전기 자동차가 있으면 배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뭐 다른 배터리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걸 리사이클링 다시 뜯어서 재사용하거나 이걸 그대로 또 다 한 번 더 쓸 수 있거나 리사이클링 그 새로 쓴다 이 말입니다. 만들 수 있는 규제. 그래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마음대로 그 뜯고 이런 걸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서만은 구역을 정해놓고 이거를 뜯어서 고쳐서 쓸 수 있는 리튬 같은 걸 뽑아 쓸 수 있는 그런 규제 자유특구입니다. 그 외에 에코프로라는 회사에서 1조를 투자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리사이클링보다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양극재를 만드는. 그리고 배터리는 양극재와 음극재로 그다음에 중간에 전해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네. 양극재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기술을 하고 포스코 케미칼에서도 음극재를 만듭니다. 그거는 음극재를 흑연을 보통 만드는데 흑연 없이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포항은 이제 배터리의 총본산지가 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포항 제철이 철로서 산업의 쌀이라 이랬으면은 4차 산업혁명세대는 배터리가 철처럼 4차 산업의 쌀이 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 LG화학이라는 데 삼성 SDI가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거기에 입주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럼 끝으로 이슈토크 시청자와 경북 도민께 마지막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대구시 경북 도민 여러분, 올해는 작년보다 다른 새로운 희망을 갖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더욱 열심히 뛰고 특히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야 도청이 정말 많이 변했더라. 이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청 직원들을 공부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대구 경북 한 뿌리입니다. 우리가 이때 행정 통합을 못하면은 우리 후손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구 경북이 나누어진 지가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좀 더 흐르면은 대구 사람, 경북 사람 따로따로 갈 수 있습니다. 대구 따로 경북 따로 가서는 절대 발전이 어렵습니다. 원래 태생적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문화교육, 경북은 생산 기반 이거를 서로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원래 그런 작업을 하는데 시도민들께서도 한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말씀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2020년 경자년을 맞아 경상북도의 한 해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